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네, 이충훈입니다. 본격적으로 단풍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만 전북 산을 찾은 사람이 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많네요. 네. 예. 이 전라북도는 단풍으로 참 유명한 산들이 많습니다. 먼저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빨간 치맛자락처럼 붉은 적상산도 있고요. 적상산. 거기에 네. 대둔산, 선운산 모두 다 단풍이 유명한 산이죠. 네, 이렇게 산에는 단풍, 또 들에는 국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익산 국화축제도 시작되는데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단풍과 국화 모두 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금세 겨울이 올 텐데요. 겨울이 오기 직전에 가장 붉고 뜨겁게 타오르는 가을의 정취 모두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은 놀배 미식 탐험으로 먼저 가볼게요. 네, 당연한 듯 하면서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입맛도 좀 변해요. 맞습니다. 오늘은 좀 쌀쌀한 데다가 비까지 내려서요. 저는 이 따끈한 국물이 있는 국수, 그리고 노릇노릇 지져 먹는 부침개 이런 거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그게 네. 정말 오늘 저도 딱 그걸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입맛에 맞는 또 입맛이 당기는 그런 음식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음식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도 자연의 너무 섭리. 입맛에 따라서 편식하면 안 되는데 건강 챙겨서 골고루 음식 드셔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또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지 오늘 미식 탐험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 가을이 왔구나. 하늘은 높고 꽃들은 만발하고. 꽃아, 너의 이름은 뭐니? 성은 코, 이름은 스모스. 코스모스야, 반갑구나. 아, 꽃차라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가을을 맞아 우수에 젖은 놀부. 아, 낭만의 계절, 그리고 놀부가 살찌는 계절. 산산한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맛있는 냄새. 맛도 건강도 한 번에 챙기는 가을 자연밥상을 찾아 떠나볼까? 안녕하세요. 꽃향기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사님, 저에게 꽃차 한 잔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실래요? 아름다우십니다. 찬바람 부는 가을엔 어김없이 생각나는 따뜻한 차 한 잔. 향기로 한 번, 맛으로 두 번 느끼는 그 참을 수 없는 그 감. 꽃차 한 잔에 노래가 절로 나는 놀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주세요. 예. 우리 여사님 덕분에 향기로운 꽃차를 맛보게 되네요. 한번 같이 드실까요? 아, 이 꽃에서 가을 향기가 납니다. 이 향기로운 차가 대체 무슨 차입니까? 네, 이건 찔레꽃차입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 특히나 짙은 향기가 일품인 찔레꽃차. 가을 남자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자, 꽃차를 마시니까 어때요? 제가 추남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앞에 있는 그런데 이 묘한 과일과 이건 뭘까요? 아, 이건 저희 정과인데요. 차 한 잔에 어우러지는 달짝지근 정과. 과일이나 뿌리채소를 송송 썰어 꿀 또는 설탕물에 한참을 졸이는 우리 전통 간식의 대표주자. 무화과, 밤, 무, 당근까지. 자꾸만 입맛 당기는 투명하고 윤기 나는 차태. 놀부 입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 맛이 어떠세요? 우리 여사님께서 또 요리를 해가지고 더 향기롭게 만들어버렸네. 좋은 차입니다. 주세요. 쭉쭉쭉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좀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한 잔만 더 주십시오. 진한 향기에 빠져 끝도 없이 호로록 덕분에 자꾸만 볼 일이 생기는데 이거 참 건강에 좋은 건가 봐요. 네, 향도 좋아요. 볼 일 좀 많이 보고 왔습니다. 사실요, 이 꽃차, 향기로운 차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물배 채우는 건 좀 그렇고 뭐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드디어 공개되는 가을 자연 밥상. 찹쌀과 정과 각종 견과류를 단호박 속에 쏙쏙 푹 쪄낸 단호박을 보기 좋게 잘라내면 넝쿨째 들어온 단호박 마약밥 완성. 놀부 입맛 단단히 사로잡을 두 번째 음식은 바로바로 바삭한 식감이 매력인 돈가스. 남녀노소 누구라도 좋아하는 그 맛. 건강하고 아삭한 새싹까지 더해져 더욱 입안이 즐거워진다. 이야, 역시 여사님이 뭘 좀 아시네. 역시 식사의 시작은 고기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침 고이는 새싹 돈가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새싹들이 듬뿍. 씹을 때마다 흘러나오는 고기 육즙 또한 환상. 씹는 맛 제대로일 것 같은데. 괜찮다. 왜냐면 네. 돈가스가 원래 맛있잖아요. 네. 특이해서 그런데 새싹이라는 이런 거 들어가니까 또 식감이 달라. 아삭아삭하고 씹히는 맛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잘 먹고 특히 남자분들은 야채를 잘 안 드시거든요. 거의 먹을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했더니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반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딱 빠졌네 오늘따라. 뭔데요? 계란말이. 먹고 싶은 건 먹어야 하는 놀이의 놀부. 깻잎 성성 썰어 직접 만들기에 나서는데 계란말이 생명은 불조절입니다. 불조절.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계란 반찬. 능숙한 솜씨로 초집중하는 놀부. 제법 그럴듯한 모습의 계란말이가 완성돼 가는데 완전 식품이라는 계란에 신선한 새싹까지 듬뿍 더해져 영양 만점 놀부표 새싹 계란말이가 완성됐다. 드디어 제가 이렇게 솜씨를 내서 계란말이를 요리로 승격화시켰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어요. 쭉쭉 늘어나는 치즈의 고소함까지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이 맛. 부드럽고 담백한 계란말이 당장 먹고 싶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곤란하지만 진짜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맛있습니다. 요리사 하셔도 되겠어요.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호박 마약밥을 시식할 차례. 보기만 해도 벌써 든든하다. 이건 딱 누가 봐도 호박이잖아요. 네. 저 사실 개인적으로 호박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단호박 마약밥. 여사님 그런 분이셨어요? 네. 실망해요. 제가요 아무리 이것저것 다 먹고 다녀도 아직까지는 향 정신성 의약품에는 관심이 없네요. 우리 어머니가 보실까 겁나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안 잡아요? 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약이라뇨? 여기 마가 들어갔잖아요. 마가 들어가서 마약밥이고요. 한번 드시면은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 중독이 있어서 마약밥이라고도 해요. 이름만큼 중독되는 그 맛. 쫄깃한 찹쌀과 정과의 은은한 단호박의 달콤함, 폭신하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며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맛까지. 자꾸자꾸 빠져드는 맛에 단호박 마약밥. 쫄깃한 장가와 좀 너트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좋고 내가 별로 안 좋아했던 호박이 좀 빛을 발하나 여기서. 이렇게 멋진 가을 음식을 대접받았으니 제가 뭔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아름다운 음악 선물. 좋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아름다운 가을을 맞으십시오. 입맛 돌아오는 가을. 따뜻한 꽃차 한 잔으로 마음은 여유롭게. 영양 만점 자연밥상으로 뱃속은 든든하게.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세요. 네, 제가 항상 놀부 보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젠 건강해지겠네요. 이런 네. 좋은 음식만 먹으니까 참 돈가스 바삭해 보였는데
그 안에 새싹까지 이렇게 씹히는 맛은 과연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밥상도 참 먹음직스러웠는데요. 네. 특히나 그 따뜻한 꽃차 있잖아요. 꽃차 예쁘죠. 또 깔끔하면서 부담이 없어서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차까지 함께하면 참 마음도 풀리고 긴장도 풀리고 참 차분해질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면서 그리고 맛까지 좋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아마 없을 것 같네요. 네, 지난 주말 저희 전라북도에서 참 많은 행사들과 축제들이 있었죠. 네, 그중에서 뭐 의미 있는 행사들도 참 많고요. 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다양한 행사들 정말 많은데 동시에 열리는 바람에 어느 한 군데를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열렸던 행사 가운데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 한 군데를 생방송 뷰에서 다녀와 봤습니다. 사람이 하늘이다. 120년 전 농민들의 한서린 함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을빛 선연했던 지난 가을 주말, 모악 천하대동제에서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시민농악대의 기점놀이가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큰 기의 힘찬 위용은 보는 사람을 숙연하고 경건하게 만들죠.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전주 기점놀이는 우리네 공동체의 단합과 협동 정신이 잘 살아있는 전통 문화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물속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던 그들의 모습 위로 120년 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동학농민혁명의 120주년입니다. 농민운동의 후배들로서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전라북도 문예계에서 이 일을 꼭 해내자는 창의를 가지고 계셔서 기념사업을 꼭 해내자고 다짐하고 그 방식을 민주도로 우리 자체 역량으로 해결해 가도록 해서 하기로 나섰습니다. 120년 전 동학의 함성과 의지가 오늘날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생을 아시는가? 평등과 상생 시대 때를 버리니 천기간 오늘의 시대 정신은 사람이 하늘이다. 120년 전 동학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중심에 모학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학 천하 대동제라 이름했습니다. 120년 전 이 땅의 풀과 돌멩이 하나하나에까지 오로리 맺혔을 농민들의 서름과 눈물. 그 서름을 풀어주고 아름답게 승화시켜주는 살풀이의 춤사위가 참으로 처연해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120년 전 그들의 뚝심과 희망을 잊지 않고 새기려는 걸까요? 새하얀 천에 내리꽂듯 글자를 쓰는 서예가의 모습이 결혼한 수행자의 모습 같습니다. 동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람이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수많은 그 민초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의미로서 자주와 평등, 생명을 모태로 삼았습니다. 여성 농민으로 구성된 합창단 청보리 사랑. 이 땅에서 쓰러져간 농민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한 소절 한 소절 애잔하게 불러봅니다. 동학군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부르고 있어요. 요즘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지금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120년의 역사 똑같이. 그래서 더 오히려 그런 정신을 살려서 이 시대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제 동학군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바뀔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흥겨운 태평소 소리가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하는데요.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의 풍물곶 한마당이 신명나게 펼쳐집니다. 악기들 간의 완벽한 조화와 평등, 그 안에서 펼쳐지는 신명과 흥겨움,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세상 아니었을까요? 동학혁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을 했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어떤 이런 걸,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긴 것 같아요. 순창, 남원, 우주에서 나를 1000번 만번 불러도 내가 모학인 것은 내가 꿈이 아니요 끝끝내 일어나 바로 세워야 할 역사에서이니라. 과거에 잠깐 기억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그런 그 뜻들을 우리가 되새겨서 전주가 중심이 돼서 하늘이 사람이 세상을 열어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열흘 하고도 또 2달가량이 남았습니다. 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아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을 돌아보고 또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추수할 시기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여기저기서 이제 햅쌀을 팔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누렇게 벼가 익은 들판을 바라보면은 네. 아마 농민분들이 마음이 뿌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 농사죠. 네. 그게 바로. 네. 애서 씨는 그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농사에서요. 새참. 새참 정말 중요하죠. 새참에서 이거가 철저하게 있어야 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했군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농담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이 농사일이라는 건 때에 딱딱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함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북 보물지도에서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표 씨! 정표 씨 어딨어요? 정표 씨! 사람 여기 불러내놓고 어디 간 거야? 정표 씨! 정표 씨! 아 진짜 깜짝이야 진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여기 주위에는 모든 것들이 뭐가 있니? 벼. 그리고 이 엄청 많은데요? 넓은 땅. 이거 오빠 땅 아니겠어? 좀 더 벼들이 잘 익나 관리도 좀 하고 뭐 이런 날 좀 늦었지. 여기랑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네가 여기서 보이는 모든 땅 있지? 여기가 그냥 오빠 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 다 내 땅이야. 오빠 니네가 원하는 선물 하나 내가 사주도록 할게. 그러면 약소하게 다이아몬드? 다이아 그러면은 여기 이제 270섬이 나오니까 그래 오빠가 다이아몬드 하나 사줄게. 아 정말? 그럼 오빠가 뭐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이런 거는 못 사주겠니? 근데 저건 뭐예요? 아 이거 어떻게 또 저걸 봤어? 이거 오빠 땅을 관리해주는 관리인이 사는 집이야. 관리인? 관리인도 있어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있어줘야 이 땅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우리 관리인네 집에 가봐요. 아니 이제 주무시니까 이 뭘 시간에. 주무려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아니 저기 이게 그래서 이제 밤에 가봐요, 일을 하고 가봐요. 아니야 이게 얼마나 추수했나 보러 가게. 아니 가봐요. 그게 그냥 가봐요. 보면 되지 뭘. 가봐. 1700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저수지가 탄생합니다.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는 이 저수지로 가능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의 호남 평야를 잇게 했던 보물을 찾아 지평선으로 떠나봅니다. 아니 구경이 관리인 집도 되게 크다. 아니 그게 안녕하세요. 우리 오빠 땅을 관리해 주시는. 아니 그게 저 땅 관리 잘하고 계시죠? 저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뒤에 보시는 이 건물이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
유물과 전시를 기획하는 학예연구사고요. 위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100년 안에 이 땅을 다 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 근데 선생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요. 여기 박물관이잖아요. 되게 보물이 많을 것 같아요. 가시죠. 예, 그냥 빨리 가셔야 돼요. 예, 자, 아유, 나 여기 박물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은 농사기구부터 그로 인해 나타난 생활 풍습까지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와, 아니 선생님. 네.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농기계 옛날에 썼던 거. 설마 저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이런 건 아니시죠? 이 자료가 맞고요. 기본적으로 농업으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그리고 생계를 이어왔던 우리 모두에겐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됩니다. 5,000년의 세월을 이어온 농경문화. 그 중심에는 벼농사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호남 평야의 넓은 옥토에서 나오는 알곡들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자 국가의 존립 기반이 됐습니다. 임금에게는 백성이 하늘이고 그리고 백성에게는 먹을거리가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통치자인 임금에게는 백성을 지키고 그의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는 먹을거리를 만드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뜻인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제는요. 조선 전체를 먹여 살리는 식량 창고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두 분께서는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척척 박사, 똑똑 박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는 뭐니 해도 정말 우리가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하면서 힘이 물? 농사하면 물이죠. 흔한 물이 뭐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농사는 기본적으로 물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힘이 이겁니다. 힘이 이겁니다. 제가 요거 할 줄 알거든요. 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정표 리포터가 시범을 보이겠다고 나선 이 도구의 정체는 바로 용두레인데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사용된 용두레와 무자위는 벼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였습니다. 어찌됐건 인력을 이용해서 물을 퍼올리는 기구를 한다라고 하는 건 계속적인 노동이 수요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보다 중요하게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수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 힘든 나머지 여기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네. 가장 큰 저수지에 남아있는 제방이에요. 나이가 무려 1700살. 보셔야죠. 1700살이요? 네. 서기 330년, 백제인들은 대규모 제방을 축조합니다. 밀려오는 바닷물은 막고 흘러가는 하천의 물은 가두어 여기서 생긴 물이 김제의 들녘을 풍요롭게 해줬죠. 지금 이 남아있는 터만 봐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저수지가. 네네네. 그러면 그 당시 1700년 전에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지은 건가요? 지금 벽골제는 최장으로 2.5km가 남아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아주 큰 언덕이잖아요. 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 흙을 나를 수 있을 것인가를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제방에만 32만 명. 벽골제를 보수할 때 참여한 인부들이 신발에서 묻은 흙을 털어 산을 이뤘다 해서 붙여진 이름, 신털미산. 이 공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거대한 제방의 뒤쪽으로 물을 담는 아주 평평한 제내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으로 펼쳐진 저 들에 물을 관계했던 거죠. 김제 만경평야를 풍요롭게 가꾸는 제방으로서의 벽골제가 예로부터 내려왔던 벽골제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속주의 가운데가 홈으로 파여 있죠. 그곳에 널을 끼워서 물높이에 맞게 널들을 끼워 넣었다가 필요한 만큼 널을 빼고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숨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보면은 여기에도 정말 우리 선조들의 좀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벽골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사에서도 한 획을 긋는 유산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의 농지 개량 사업으로 원형이 훼손된 채 제방만 남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호남 평야를 있게 한 바로 벽골제. 다음에는요 민화 빼고
저 혼자 오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be back. 튼실하게 여문 알곡으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 호남평야. 그 바탕에는 호남평야를 넉넉하게 적신 벽골재가 있습니다. 1000년을 넘어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 되어준 벽골재. 벽골재는 한반도 농경문화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관리하는 일이었네요. 네,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쌀이 정말 귀했던 예전과는 달리 네. 뭐 요즘에는 쌀 생산량도 많아지고요. 또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있어서 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좀 약해진 건 사실인데요. 네. 사실 쌀이 없으면 우리 한국인들은 절대 안 되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 벽골재 주변으로 해서요. 벼거울 테마파크와 농경문화 전시관 등 볼거리가 정말 많다고 네. 합니다. 네, 전라북도 곳곳. 네, 이번 시간은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는 별난 그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다재다능하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노래에 뭐 미술에 그렇죠. 공예, 연극, 악기까지 이분 도대체 뭐 하는 분인지 궁금해져요. 정말 이 주체할 수 없는 끼로 신명나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한 강가. 이곳에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민요를 부르는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한스러움이 느껴지는데요. 가슴 속 응어리를 한껏 토해내듯 목청을 높여 노래하는 이유는 뭘까요? 농사일을 하면서 퇴근하거나 힘들 때는 가끔 나와서 제가 막 이 끼가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나와서 그냥 민요도 부르고 그냥 춤도 추고 막 이렇게 끼를 발산하고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다는 의문의 주인공. 농부라고 하기엔 유난히 고운 손이 눈에 띄는데요. 흥에 겨운 듯 다양한 민요를 부르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선 주인공. 다시금 농산일을 하기 위해서 밭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점점 이분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주인공을 따라 야트막한 언덕 위 과수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7년 전 고향 무주로 귀향했다고 합니다. 농사는 생각도 않고 내려왔는데 또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또 짓던 땅이 놀고 있으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동네가 또 이렇게 복숭아 단지예요. 그래서 저도 복숭아 정도면은 제가 본업하면서 부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그런대로 이 농사가 재밌어요. 또 걷어들이는 기쁨도 있고 일단 또 돈도 되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본업은 따로 있다는 소리시네요? 예. 그게 뭔데요? 아유,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마 상상도 못할걸요? 과연 그가 말하는 상상도 못할 본업 뭘까요? 잠깐만요. 잠시 뒤 문을 열고 나온 주인공. 그런데 입고 있는 것은 한복? 이게 제가 일할 때 입는 한복이에요. 이제 본업에 충실해야죠. 알고 보니 주인공은 무속인. 30대 중반 원인 모를 병으로 사경을 헤매다 결국 무병이라는 걸 알고서 내림굿을 받고 박수무당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무속인이 되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평범치가 않았어요. 사후세계를 제가 많이 좀 경험을 했어요. 무속인이 되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과 상담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는 주인공. 부모님께 잘하라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진짜 가까운 친구라도 여기 집을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겠다 해서 내가 이제 나가서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게 돼갖고 지금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래. 점쟁이. 네, 편하니까.
그래 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점쟁이 소리가 제일 좋아. 법당 바로 옆에 위치한 주인공의 집. 거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다양한 목공예품인데요. 정식으로 목공예 기술을 배운 적도 없는데 조각 솜씨도 일품이고요. 그림 실력도 보통을 넘습니다. 집안 곳곳 주인공의 재능이 도배돼 있네요. 지나가다가 나무 보면 뭐 형상이 생각나요. 그러면 또 그것도 이렇게 파보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동양화부터 유화까지 섭렵한 주인공. 얼마 전부터는 점묘화 그리기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재다능하십니다. 이 길 가면서 제 하고 싶은 끼, 또 제가 하고 싶은 부모님에 대한 그런 효도, 또 친구들 간에 또 그런 이렇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뭔가 제 끼를 보여줬다는 것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늦은 오후. 갑자기 장구를 챙기는데요. 혹시 아까처럼 강가에 나가서 신명을 푸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저한테 오는 손님들이 부모 얘기 나오면은 부모님한테 잘해라,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는데 저부터 실천을 해야지. 저부터 만약에 이런 봉사도 안 하고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공이 찾은 곳은 마을회관입니다. 이곳에서 또다시 민요를 부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을 할머님들과 함께합니다. 농산일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는 할머님들에게 엔돌핀이 되기 위해 이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신명 넘치는 주인공의 노랫가락에 박수가 절로 나고요.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신을 받은 그런 태 안 나고 그냥 뭐 평범하니 그렇게 잘해. 우리 아들네 같이 참 잘 놀고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아들한테도 잘하고 그림도 최고로 잘하고 또 이 예술, 이 나무로 깎아서 예술품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죠 뭐. 어느덧 해는 저물어 갑니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하는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정겹네요. 시방은 이제 자랑스럽고 자랑이야. 우리 아들 다 칭찬하고. 좋아요. 오히려 남들 이렇게 도와주고 풀어주고 해주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녁 식사 후 주인공이 재킷과 모자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걸까요? 주인공은 이곳에서 연극 배우로 변신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창단된 무주군민예술단의 단원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워낙 끼가 많으시고 또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인데 그걸 다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그 못다하는 걸 갖다가 저한테 다 물려주셔서 그걸 다 이렇게 이룩하고 가라 그런 것 같아요. 연극 배우라는 또 다른 재능을 자랑하는 주인공. 어쩌면 무속이 갖고 있는 종합예술의 길을 무대 위에서 발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소한 직업이잖아요. 주위에서 볼 수 없는 역술일이라는 게. 근데 가까이서 보고 나니까 아 정말 그런 직업을 가질만 하다라는.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다재다능하고 우리한테 대해주는 것도 이렇게 항상 성실한 면을 갖다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주변에 힘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지금 객지 나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 항상 이사할 때나 뭐 큰일 있으면은 항상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고. 주인공의 다재다능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극 소품으로 사용했던 이 동물 모형도 직접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목공예와 그림에 이은 또 다른 손재주.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지금까지처럼 제 재능이나 끼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아드리고 싶고, 그중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온 그 한을 제가 무대에서 꼭 풀어드리는 구슬 한번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다재다능, 팔방미인. 주인공에게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수식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고난 신명과 재능 덕분에 무속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인공.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양상모 씨의 유쾌한 삶을 응원합니다.
흔히 우리가요, 무속인하면 딱 가지는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어떤 상대를 제압하는 위압감이라든지 또 강렬한 인상 이런 것들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오늘 주인공 보니까 그런 선입견 다 깨트려 주네요. 정말 네, 편안한 그렇습니다. 분이신데요. 사실 그런 거리감을 내려놓고 바라보면 이 무속 신앙이 종합 예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 이렇게 끼와 재능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 주인공의 바람대로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니들을 위한 그런 신명나는 무대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창문이나 뭐 장롱처럼 작은 가구를 만드는 장인을 소목장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 소목장으로 50년간 전통 가구를 만들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셨는데요. 오늘은 소목장 소병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심사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언제 이렇게 발표가 난 건가요? 한 2년에 걸쳐서 심사를 하는데요. 네. 5단계로 나눠지거든요. 1단계 소리심사, 2단계는 공방 실사평가, 3단계는 합숙훈련 일주일의 기량평가, 합숙훈련도 있어요. 4단계는 국민에게 물어본 50일간의 여론조사, 5단계는 마지막 문화재위원들의 심의가 있어서 한 2년에 걸쳐서 지난달에 9월 23일 날 정확히 결정이 나서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5차까지 되는 그런 심사를 뚫고 지정이 되셨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서 국가 무형문화재가 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책임감도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죠. 평생 해왔던 거라 책임이란 후학들의 또 우리 무형문화 유산을 길이 빛내야 되잖아요. 네. 이 전주장이 국가문화재가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 전주가 낳은 전주의 지적 자산이잖아요. 무형유산의 자산이다 해서 아마 이제 후계자들 계승을 해서 전승이 되도록 힘써 볼 계획입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이 작은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소목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주로 만들고 계신 작품들이 어떤 건가요? 주로 이제 전주장이죠. 전주가 조선조 시대의 마지막 18세기, 19세기까지의 가장 우리 한국 가구에 유행했던 전주장이 이제 일제 감정기에 다 사라져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50년 만에 다시 전주장을 발굴해서 복원해서 그게 전주장입니다. 20년에 걸쳐서 전주장을 재현하고 계시는데요. 복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또 말하자면 제가 역시 전주 사람이라서 네. 전주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에서의 뭘 남길 것인가 연구하던 그때 전주장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가구 입문 10년 만에 서울 우영 인사동의 꼴통가게에서 봤는데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 조상의 혼이 스며 있길래 이건 바로 우리 것이고 내 것이고 전주 것이다. 그래서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만남이 참 운명적이었네요. 네, 이 전주장을 재현하기 위해서 뭐 골동품 가게 그리고 박물관 이렇게 많은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파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전주장만의 독특한 매력이랄까요? 뭐 특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구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전주장은 한 장의 통판, 판재로 이어지는 장이거든요. 네. 타 지역에 있는 장들은 골주, 골격 해서 판을 끼워 넣는 것인데 전장만큼은 한 장의 통판을 이룬다. 그래서 재료도 만들기가 어렵고요. 그 목재 자체도 오래 자생한 나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주 지역의 나무가 좋아서 그렇게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의 작품을 저희가 사진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 작품 이름은 전주 문갑 2층장입니다. 네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 이제 먹감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내변산 자락에서 그 자생했던 먹감나무예요. 그런데 이 개구멍장이라고 해가지고 엄마 버선코를 이용해서 양쪽에 가까이 볼 수 있는 수납을 할 수 있는 그 하나 또 전면에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네, 저 구멍이 좀 뚫려 있네요. 네. 그렇죠. 안에 있는 물건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끔. 네, 그 이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작품은 느티전주 3층장이라는 거네요. 네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게 이제 아마 전적으로 제일 큰 장이 되겠는데요. 1층, 2층, 3층이 되어 있잖아요. 맨 아래층은 어머니들의 속옷장이 되겠고요. 이제 중간 것은 여러 가족들의 옷장이 됩니다. 그 맨 우칸은 문갑장으로서 안방 주인님의 금보화나 또 족보, 족보를 중시했기 때문에 또 집문서, 땅문서, 노비문서를 보관했던 그야말로 곳간 창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다 쓰임새가 따로 있었네요. 참 재미나네요. 층마다 또 다르다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또 사진으로 저희가 작품을 보다 보니까 이 전주장 하나만 집에 들여놔도 집이 정말 고급스럽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전주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가구가 많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박자가 맞았다는 거죠. 전주 지역에는 좀 군웅지가 많고 나무가 잘 자라는 풍토, 토질이 있고요. 이제 부호들이 많이 귀화했습니다. 전주에 부호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서 삼박자가 맞아서 아마 많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그래서 전주장이 발전이 됐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주장 하나만으로도 제가 전라북도에 살고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자긍심을 느끼는 것도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300년 된 나무를 또 사용했고요. 또 15년간 건조시켜서 2년간 작업하니까 전주장 하나가 탄생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건 정확히 맞습니다. 전주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적게 300년에서 1000년까지 자란 나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 목리 아름다움을 보려고 그러는데 특히 전주장은 목리, 나무에 눈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 준비가 20년 걸리는 게 맞고요. 제작 과정이 2년 걸리는 것은 나무의 수축과 팽창에 그걸 계속 이제 봐가면서 만드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숙성, 건조 기간을 보면서 하자를 잡아내는 그런 작업 내용이 2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전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옛날 전주장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 박물관하고요, 서울에 국립박물관이 있고요. 전주가 역사박물관에 한 점 있습니다. 있고 이제 개인 소장자들이 몇 점 부여하고 있죠. 진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 그 소병진 선생님께서는 이 전주장을 만들 때 옛날 방식에는 없었던 한지를 또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건 제가 이제 발명 특허를 내서요. 그게 참 한 2년에 걸렸는데요. 제가 한지는 전주가 한지를 또 생산지잖아요. 제가 그 옛날 장군들의 갑옷과 투구가 한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나무를 전주장을 만들 때 한 복판에 문짝 가운데에 최고 중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목재는 3층, 4층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 접목 사이에 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무 세포를 단단히 물어주는 것. 질긴 한지가 들어가서 나무를 좀 잡아주자. 그래서 최대한의 수축과 평창을 막아주자. 그 결과적으로 성공을 해서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뭐 가구를 이렇게 50년 동안 만들어 오시면서 이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까지 되셨는데 그동안에 사실 고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전주장이 뭐랄까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찾는 가구도 아니고요. 만드는데 또 오랜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죠. 한마디로 이제 장인정신을 버틴 거죠. 뭐 일을 한 50년 했으니까 하다 보면 좌절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안이하게 내가 이 일을 했을까 후회될 수 있고 그런 날라들이 그런 한 가지 목표가 있었잖아요. 저는 분명히 전주장을 복원해야 된다는 사명감
또 전주의 목수로서의 앞으로 전주의 무형유산을 빛내야 된다. 천년의 꽃을 피워야 된다. 사명감에서 오로지 하나, 자연적 하나로 버텨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물론 가족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조금은 가족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해서 네. 그게 하나 좀 아쉬운 감이 있죠. 네. 아무튼 뭐 선생님께서 이런 올고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주장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후진들이 또 많이 양성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전라북도 취업 게시판 알아보겠습니다. DY 코퍼레이션에서 전산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내근 사무직이며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마감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MGV 보안 시스템에서 CCTV 설치 및 보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정보통신 및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주식회사 다날에서 총무 업무 경력자를 찾습니다. 포토샵과 엑셀, 문서 작성이 능숙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마감은 10월 31일까지며 고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우정청에서 이 편지 쓰기 5천만 편지 쓰기 대축제를 오늘부터 3주 동안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편지 봉투에 이 하트 표시를 내서 편지를 쓰면요. 그중 1000명을 선정해서 우정청에서 푸짐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편지를 딱 하고 받으면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막 감동일 것 같아요. 마음이 꽉 찬 느낌이 들겠죠. 네, 이번 기회에 아날로그의 감성을 풍부하게 느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s might come out a little crazy.